자, 29번 봅시다.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드레이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셀 바이 데이트는 유통기한이에요. 유통기한 영향 받는 거 의심의 여지 없죠. 우리 유통기한 지나면 안 먹잖아. 그쵸? 일단 어떤 품목이 지나친다는 거. 패스트는 부사로 뭔가를 지나쳐서라는 뜻이 있어. 유통기한을 지나치면은 그것은 폐기물 흐름으로 들어가. 그렇게 함으로써 증가시켜 탄소 발자국을. 근데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음식의 처리에서 발생한 탄소들, 환경오염에 기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유통기한 때문에 어떤 음식을 폐기해야 되면은 그 폐기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해서 환경 오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해라. 그런 아이템들이 이미 트래블했다, 이동했다는 것을 수백 마일을 모아는 데 있어서 편의점 그 선반에 도달하는 데까지 엔드, 그리고 일단 그것들이 폐기물 흐름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그것들은 또 새로운 탄소 마일 여정을 시작해. 이것도 사실 탄소 발자국 인크리징 시켜랑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필자가 하는 얘기 뭐냐면 유효기간 지난 음식은 그냥 곱게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고 지구상의 탄소를 증가시키는 오염적인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판단, 여기 보시면 우리 자신의 판단을 한다고 했어요. about 뭐에 대해서? 유통기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통기한이라는 게 정해진 거긴 하지만 우리 자신의 판단을 할 수 있대요. 그럼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bring up이 이제 기르다라서 brought up은 길러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자란, 그러니까 길러진 그런 사람들은 종종 scornfully 경멸하는 거예요. 이런 테러블한 낭비에 대해서 경멸합니다. 이제 그들이 믿기에 그러한 신중함이 encourage하는, 여기서 그들이 믿기에는 중간에 삽입된 삽입 구문인 거고 실질적인 주어는 such caution, encourage가 실질적 동사겠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waste를 꾸며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태어난 사람들은 좀 어떨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자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굉장히 좀 검소하고 뭔가 좀 되게 낭비가 없겠죠. 왜냐면은 그때는 먹을 게 굉장히 귀했으니까,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경멸할까? 낭비에 대해서 경멸하겠지. 낭비라는 건 그들이 믿기에 어떤 낭비일까? 신중함이 조장하는 낭비겠지. 여기서 말하는 신중함이 뭐겠어? 유통기한 지나면 신중하게 먹지 말자, 이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2차 세계대전 태어난 사람들 우리랑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유통기한 지나면 바로 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할 거라는 거죠. 비난을 할 거라는 거죠. 아니 그걸 왜 버려? 먹으면 되는데. 음식 아까운지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식품 제조업체 입장은 또 달라요. 식품 제조업체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그 무언가를 우리가 만들고 재배할 때 여기 대절이야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동격의 대시예요. 바이 더 타임 뭐 할 때쯤? 제품이 선반에 도달할 때쯤에는 이미 트래블링 이동했다. So many days 수많은 그 하루들을, 그러니까 수많은 날들을 이동했고, 그래서 아마도 수많은 거리들을 이동했을, 마일이 거리에 다니니까 수많은 거리들을 이동했을 거야 라는 관점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식품 제조업체의 입장은 뭡니까? 아, 왜 우리가 음식의 유통기한을 생각해야 되냐? 그동안 이동하면서 이게 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너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니, 그러니까 이동하는 과정도 생각해야 돼,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태어난 사람들은 이거 음식 왜 버려? 이거고, 식품 제조업체는 아무래도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할 테니까 야, 그래도 이건 유통기한 지켜야 돼, 이런 입장인 거죠. 다음, 식품 제조업체는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겠죠. 제품은 합리적으로 소비될 수 있어. within 어떤 내에, say는 그냥 추임새로 끼어든 거야. 무시해도 돼. 말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됩니다. 말하자면 90일 내면 충분히 섭취가 가능해. 그리고 90에서 마이너스 so many days for traveling, 이동하는 데 걸리는 그 수많은 나날, 예를 들어서 뭐 18일이라고 15일이라고 쳐볼까요? 10일, 15일 동안 뭐 운송이 됐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뭐를 부여하냐면 셀 바이 데이트, 유통기한을 부여한다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제조 90일 내에 먹을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 운송이 15일 걸렸으면 유통기한은 90에서 15를 뺀 75일이다. 그러니까 제조업체는 명확하게 이렇게 유통기한을 정하고 지켜야 된다고 이제 고수하는 거죠. 그러나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제품이 toxic, 유독한지 아닌지는 something이다. 각 개인이 decide 할 수 있는 무언가다. 그러니까 이제 식품 제조업체가 75일이야 라고 해도 어떤 누군가는 77일 지나도 먹을 수 있는 거야. 80일 지나도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마지막 줄도 한번 읽어볼게요. It would seem to make sense. make sense 자체가 이치에 맞다죠. Not to buy a large pack of perishable good. perishable은 상하기 쉬운입니다. 상하기 쉬운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당연히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죠. 그쵸? 아무리 개인의 선택이라고 해도 상하기 쉬운 제품을 대량으로 사놓고 이거 유통기한 지나 다 먹자, 이거 안 되잖아. 배탈 나고 난리 나겠죠. 그런데 상하지 않는 아이템들은 비용 대비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치. 잘 안 상하는 아이템들을 대량으로 사는 거는 뭐 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개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현명하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지. 유통기한이 아무리 뭐 30일이야.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내가 특히 뭐 우유 같은 거 살 때 우유는 상하기 쉽잖아요. 뭐 우유 보면 10일 정도 지나면은 금방 상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유를 대량으로 사는 건 안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개인이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셀바이 데이트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이드가 되는 것이 좀 맞는가 이런 얘기에 대해 좀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유통기한이라는 건 사실 개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그냥 개인이 좀 합리적으로 소비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가질 필요가 있는가 약간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